사람들에게 유독 시기를 많이 받는 사람들을 보면 묘하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들이 꼭 화려하거나 과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유형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담담하게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들은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남들 앞에서 일부러 대단해 보이려 하지도 않고 굳이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변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누군가는 은근히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전에는 편하게 대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미묘하게 차가워지기도 합니다. 본인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데 관계의 공기가 변하는 순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사람들이 은근히 시기하게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만의 중심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해 삶의 기준이 외부보다 자기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타인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조언도 듣고 분위기도 살피지만 마지막 선택의 기준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런 태도는 생각보다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주변의 시선과 평가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어떤 모습이 더 좋아 보일지 끊임없이 의식합니다.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이상 어쩌면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비교적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유행에 지나치게 휩쓸리지도 않고 사람들의 반응 하나하나에 감정이 크게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편안해하고 남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깎아내리지도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과 비교하게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편안해 보일까? 나는 이렇게 신경 쓰며 사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자연스럽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 이 질문이 마음속에 쌓이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단순한 궁금함이나 부러움이었던 감정이 어느 순 과정은 보이지 않는데 결과만 보이면 사람은 쉽게 착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쉽게 사는 것 같다. 별 노력 안 해도 잘 되는 타입인가 보다. 운이 좋은 사람인가?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모르는 시간들이 존재합니다. 남들보다 더 오래 외로웠을 수도 있고 여러 번 무너졌다가 겨우 다시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수없이 자신을 다잡으며 버텼던 시간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굳이 드러내지 않았을 뿐입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고생의 흔적이 보이면 상대를 덜 시기합니다. 저 사람도 저렇게 힘들었구나. 이런 이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묵묵히 견디는 사람은 그 과정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쉽게 오해를 받습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일수록 주변에서는 상처를 안 받는 사람처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누구보다 예민하게 느끼고 있을 가능성도 큽니다. 다만 감정을 함부로 쏟아내지 않을 뿐입니다. 이들은 사람에게 지나치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관심을 얻기 위해 억지로 자신을 바꾸지 않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무리하게 비위를 맞추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차갑거나 무심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본적인 배려는 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관계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려 할 뿐입니다. 그런 사람 곁에는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입니다. 함께 있을 때 부담이 적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잘 보이려 하지 않으니 오히려 편안함이 느껴집니다. 자기 감정을 과하게 강요하지도 않고 상대를 통제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또 그것이 다르게 보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애쓰는데 왜 저 사람은 편하게 관계를 이어가는 것 같지? 나는 눈치 보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자연스럽지? 그 비교 속에서 또 한 번 시기가 생깁니다. 사람은 자신이 애쓰고 있는 부분을 누군가 너무 자연스럽게 해내는 모습을 보면 묘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인정.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어딘가 단단해 보이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끌리기도 하고
동시에 설명하기 어려운 거리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을 편안해하는 사람은 어떤 이들에게는 꽤 낯설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혼자서도 안정감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면 무의식적으로 자신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기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질투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에서 말이 돌거나 태도가 달라지는 걸 느껴도 굳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공격하며 맞서기보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담담함이 오히려 상대를 더 자극하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누군가 흔들리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자신이 던진 말이나 태도에 상대가 불안해하거나 무너지는 반응을 보이면 묘한 우위를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차분하게 자기 중심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은 더 큰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 저 사람은 흔들리지 않지? 왜 저렇게 담담하지? 그 이해되지 않는 안정감이 또 다른 자극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거리감이나 갈등을 전부 시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스스로 표현이 부족해서 오해를 만들기도 하고 너무 혼자 견디려는 태도가 차갑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이유 없이 반복해서 미묘한 견제나 설명하기 어려운 적대감을 경험하고 있다면 무조건 자신을 탓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남들의 기준에 휘둘리기보다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당신의 안정감 속에서 자신이 감추고 있던 불안을 보게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자신과 너무 대비되는 존재 앞에서 복잡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존중과 배움으로 받아들이지만 누군가는 비교와 시기로 받아들입니다. 그 차이는 결국 각자의 내면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시기와 질투를 완전히 막으려 하기보다 그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자기 삶의 균형을 지켜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때로는 누군가에게 가장 강렬하게 보이는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당신을 왜 질투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질투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닌 타인의 자격지심 때문이니 상처받지 말고 당당하게 지내시길 바랄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해주세요.